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비가 안 와서 고통받는 농부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구라야, 전혀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그것을 수용해서 승화시켜 주는 거죠. 그게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선각자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게 되고. 인도나 이런 나라는 진짜 재밌죠. 고대에 있었을 법한 것과 현대에 있을 법한 것들이 막 공존해 있죠. 진짜 거지 같지. 그게 이제 어디야, 22쪽부터 나오는 저런 겐지스강 화장하고 그다음에 목욕하고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야, 지금 시절에 저렇게 노천에서 화장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겐지스강에서 한번 화장하는 게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꿈이죠. 꿈이죠. 몰라, 겐지스강에서 화장해서 저기다가 넣으면 천상에 태어난대. 천국에 간대, 천국에. 좀 요즘도 이런 게 먹힐까 싶은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합리적인 사람은 이미 안 먹힙니다. 안 먹힙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안 먹혔을 거예요. 그래서 붓다 당시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꼬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전에 순자 때 제자백가 중에 순자 때 이미 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의례고 그 다음에 제전이다. 그래서 그거는 예술적인 거지 실제로 종교적인 거 신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답답한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벌써 지식인들은 거기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신적인 거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붓다 당시에 벌써 겐지스강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도 거리를 두는 얘기가 나와요. 너네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것이 다 쓸모없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없애야 되느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에 귀신이 없다면 안 지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영화나 연극이라고 하는 것도 허구지, 허구. 마블이 허구요. 그 허구로 몇 조를 버는 거야. 왜? 사람은 그 허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 마블 영화 보면서 저게 진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놈은 한 놈도 없을 거다. 다 그냥 구라지. 구라지만 왜 그것이 가치가 있고 수십 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느냐? 재밌잖아.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재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행복해지는 만족감을 얻는 거고. 제사나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그걸 통해서 조상에 대해서 추모하고. 그러니까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묵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사는 묵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하층민들은 제대로 그 당시에 교육을 못 받아서 하층민들은 진짜로 귀신이 와서 뭘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순자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는 허구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영화는 실제가 아니다. 허구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허구니까 허구로 더 잘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삼성보다 매출이 높을 수 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블리자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스타크래프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게임 회사. 근데 그 게임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샀는데 매수 규모가 82조였어요. 82조. 여러분 잘 안 놀라시는구나. 아마 82조면 거의 하이닉스급일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큰 회사가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고 두 번째가 하이닉스 정도가 두 번째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기업군인데
게임 몇 개 만든 회사가 80조를 받았다고? 그것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샀는데 더 재밌는 거는 현찰로 질렀을걸? 야, 돈 되게 많은가 봐. 걔네는 현찰로 지르더라고. 현찰, 나 그랬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100% 현찰인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수십조를 현찰로 샀거든. 근데 나 그런 생각하는, 야, 현찰로 하면 은행 송금이 되나? 이게 우리 같은 사람 좀 떨어지는 생각이지. 야, 이게 조 단위도 송금이 되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이게 우리는 1,000만 원 이상 하면 또 눌러야 되고 1,000만 원씩 누르면 1,000만 원씩 눌러가지고 82조 누르려면 죽을 때까지 눌러야 되는 거 아니요? 계속? 몰라. 우리는 좀 싼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되게 재밌죠. 게임도 허구잖아. 허구잖아요. 그래서 몰라. 마블이나 뭐 디즈니 안에 마블이 있나? 그런 거 아무튼 뭐 이렇게 팔면 엄청난 규모가 나갈 거예요. 그건 뭐냐? 다 허구예요. 허구니까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허구니까 가치가 있다예요. 귀신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가 아니고 귀신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겐지스강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의심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금지시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걸 문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왜 스님들은 그렇게 품이 큰 옷을 입느냐? 천을 절약하기 위해서 줄이면 되지. 그건 문화라고 하는 걸 기본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전통 복장은 다 그렇지 뭐. 그 합리적인 것만 딱 따져가지고 가성비만 따지면 쫄쫄이 입고 다니는 거야. 이 세상 쫄쫄이 입으면 돼. 그게 가성비 최고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게 없다니까 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상징과 그 다음에 어떤 의미 부여인 거지 거기에 실질이 있느냐 이거를 더 길게 입었다 그래서 뭘 대단한 뭐가 있느냐 없어. 있긴 뭐가 있어. 다 만들어내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품큰 거를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멋이에요. 겉멋. 그리고 지금은 이걸 이렇게 품크게 입었다 해서 멋있다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그냥 그 유품이 남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할 때도 제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계속 그거냐 저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흑백으로 이러니까 이거야 저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구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거야. 구라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 이게 동시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부처님 시대 때 동아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런 생각들이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도 저런 건 다 미개한 거고 아니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도 하는 거죠. 기우제 지낼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순자는 그 기우제에 대해서도 그 시절에 어떻게 2200년, 2300년 전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요.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비가 안 와서 고통받는 농부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구라야. 전혀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그것을 수용해서 승화시켜 주는 거죠. 그게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읽으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걸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내가 감탄했다. 어떻게 23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는 그게 허구라고 하면 폭로를 해서 그만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것을 위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계몽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 있어. 지금은 훨씬 적어졌지. 그런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한 그 비율이 엄청났을 거예요. 네. 지금도 풍어제 같은 거 지내고 이런 거 섬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바닷가에서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용왕에게 지내는 용왕제인데, 용왕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야, 그 풍어제 조금 받아먹고, 자기 백성인데, 용왕 입장에서 백성인데 물고기를 들이 밀어주겠냐? 그 미친놈 아니면?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인데, 어떤 또 다른 나라에서 너네 백성을 내가 노예로 잡아갈게. 그래서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 저놈이 얼마를 주냐면 무슨 뭐 일경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여기에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인데 쇼부를 볼 것 같아? 미친놈이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용왕이면 그 풍어제를 지내고 저놈들이 잡으러 온다라고 하면 야, 너네 숨어. 이렇게 하겠지. 아니,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치적으로만 따져도 전혀 이거는 동떨어진 거야. 용왕에게 빌면 안 되지. 차라리 그냥 저 물고기들을 싫어하는 놈한테, 물고기 조지는 놈한테 차라리 빌어야 돼. 그래서 저걸 조지게 해주세요. 가능한데 내가 물고기의 대표의 리더다. 근데 나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우리 백성들 가지고 가서 회 처먹어. 이게 무슨 개 같은 논리 구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꽃공양을 올리면서 이쁘게 태어나기를 바라지 마라. 그걸 다 잘라버리는데 사는 거를 다 죽여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꽃을 꺾어서 꽃꽂이 개념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가면 종이꽃으로 그런 꽃꽂이 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화분 개념이에요. 화분 개념이에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같이 막 다 팔다리 잘라가지고 꽃꽂이 해놓고 지는 이쁘기를 바라면 야, 꽃이 저주를 내리지. 내가 지금 팔다리가 다 잘렸는데 내가 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내 모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꽂고 팔다리를 잘라서 꽂고 그러면 내가 너는 이뻐질 것이다 이렇게 축원을 해줄 것 같냐? 내가 만약에 너한테 복수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너도 꺾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 이건 되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면 그게 가능하냐? 난 맨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을 타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계몽하는 부분은 있지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맞으니까 무엇은 다 틀렸어가 아니고 너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너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거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대적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꼭 오르냐? 그건 웃기지도 않는 거야. 젊은 애들은 가성비를 다 선호하거든요. 가격 싸고 물건 제품 좋은 거. 명품은 가성비를 초월해 있어. 뭔 헛소리야. 명품 매출액이 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세계 20대 기업에 루이비통이 들었던데. 보니까. IMF가 아니고 저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명품 매출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성비가 존재하냐? 가성비로 계산해서 합리성으로만 하면 명품은 다 끝나는 거야. 그게 무슨 뭐 가성비가 있어. 거기에는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요즘은 젊은 애들도 명품을 산대요. 그러니까 좀 전에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돈 있고 이런 분들이 샀었는데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는 돼야 이런 명품들을 샀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룸에 살아도 그거를 갖고 있으면 행복하대. 아니 나는 이해가 돼. 어차피 집을 큰 거를 살 수 있느냐? 그거 몇 개 더 안 사고 모은다고 해도 못 사.
그러니까 그냥 명품이나 사는 거예요. 어차피 명품 몇 개 좀 아껴서 1,000만 원 더 모았어요. 야, 집값이 10억이야. 1,000만 원 더 모은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예전에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뭐가 있었냐면 한 10년 전쯤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 뭐가 있냐면 하루에 네가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그 커피값을 1년을 모으면 그게 얼마래. 그래서 그게 몇백만 원이 되고 그걸 가지고 10년을 모으고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어. 담배를 안 피우면 그 담배값을 모으면 몇십 년을 모으면 집을 산대. 그냥 담배 피고 행복을 사. 그냥 커피 마셔. 어떻게 됐냐? 결과는 어떻게 됐냐? 커피가 이겼잖아. 커피값 절약하자는 쪽이 이겼어요? 커피가 이겼어.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성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커피는 암말로 얘기해서 안 먹어도 되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들었을 때 네가 커피를 하루에 지금 네가 한 잔이나 2잔 마시지. 그거 퍼먹는 값으로 네가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날리고 있는 거야. 그걸 네 월급 대비해서 봐봐. 얼마나 많아. 그걸 1년만 절약해봐. 그리고 그걸 복리 계산해갖고 막 하면 네가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나 그렇게 살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나 그렇게 살아. 그건 거지 같은 삶이야. 근데 이게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발 독재 시대를 산 사람들. 그렇게 절약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절약해도 집을 못 산대. 여러분 세대에는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 년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계산이 나왔는데 지금은 부모가 안 사주면 집을 못 산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이 옳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꼭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로 보는 건 진짜 미개한 사고예요. 흑백 논리로. 그러니까 내가 커피값을 절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얘기를 하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계속 얘기하면 그것은 갈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은 그게 불교나 동아시아에서 제자백가나 히랍 철학이 이런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종교에서 원투를 차지하는 것은 이슬람하고 기독교인 이유가 합리성보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히랍 철학은 거의 사라졌고, 그러니까 종교성은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제자백가들도 마찬가지죠. 유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종교로서의 생명력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꼭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것이 옳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판단을 잘못하면 사실은 약간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